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또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은 에듀 커뮤니케이터 김경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고등학교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것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해결해 주실 우리 불꽃쌤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불꽃쌤 김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 네. 중학교 아이를 둔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영수라고 하는 그 주요 과목의 첫 번째가 국어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중학교는 고등학교의 정말 준비 단계에 불과했다. 실제로 내신 성적에 정말 이제 스타트가 되는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네네. 이제 명쾌하게 네. 이제 불꽃쌤의 힘을 빌어서 네. 명쾌하게 이제 해결해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좀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공부를 좀 제가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중학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줍니다. 네. 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낚싯대를 어떻게 던지고, 미끼는 어떻게 하고, 물었을 때는 어떻게 또 당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네. 이 학생들은 그 배움의 장소가 호수예요, 호수. 저수지. 네. 그래서 그 저수지에는 그 어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붕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탁 하니까 탁 잡혀요. 네. 그래서 던지면 잡히고, 너무 던지면, 쉽네요. 네,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중학교 국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과서나 그 유인물 안에서 사실 이제 시험과 관련된 것들이 다 출제가 되니까 학생들은 그냥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수업만 가지고도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게 중학교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중학교에서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중학교 때는 국어 성적을 이렇게 유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국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보면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오질 않아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국어 공부는 네. 어떤 비율을 드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낚시를 배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낚시법을 익혔잖아요? 네. 그럼 이 학생이 나가야 돼요. 네.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네. 물살이 센 강물로 나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온갖 어종들이 섞여서 사는 바닷가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배운 것을 토대로 정말 힘이 센 뭐 향어, 잉어 이런 것도 한번 잡아보고요. 그러다 낚싯대가 부러지기도 해보고요. 그다음 바다 나가서 노인과 바다처럼 막 고래를 낚기도 하고 상어를 낚기도 하고 참치를 낚기도 하고 다랑어를 낚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어떨 때는 이런 걸 낚았을 때 그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또 야 이런 어종이 있었어?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고등학교 국어 공부입니다. 요게 본질적인 차이죠.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풀어놓은 이제 잉어만 잡던 아이들이 사실 낚싯대 힘도 모르고 정말 간단한 것만 반복해서 해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어떤 코칭이 없이 강으로 나가서 스스로 이렇게 낚아서 해내기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일단은 시행착오를 본인이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는 결국 고등학교의 성적인 거잖아요. 바로 성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1학년 때 성적을 완전 어떻게 보면 그런, 스스로의 경험을 하느라 전혀 뭐 소득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의 이제 또 성적도 미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학년 이제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중3 겨울방학쯤에는 그런 어떤 강으로 나갈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준비를 이제 겨울방학에 어떻게 보내야 우리 아이가 좀 덜 이제 고생하지 하고 이제 덜 힘들게 낚시를 할 수 있을까? 그거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낚시법을 배웠습니다. 네. 그럼 이 학생이 네. 시행착오를 겪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을 하려면 이 학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집을 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 호수를 벗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직접 네. 계곡을 찾아가든 물살이 센 강을 찾아가든 네. 바다를 향해 나아가든 그것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주체성과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주도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시행착오를 겪겠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결국 학업에서 승리하는 친구들은 그러한 학업 패턴, 학습 패턴, 생활 패턴이 잘 잡혀 있는 친구들이 빨리 시행착오도 겪고요. 빨리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해서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정해진 스케줄 안에서 네. 반복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학업 루틴이 되면은 네. 그게 이제 일단 밑바탕이 깔린 거고요. 고개 네. 밑바탕이 깔린 거고 네. 그 작업이 겨울방학 때 네. 가장 본질적으로 아, 어렵네요.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아이가 이제 주도가 스스로 엄마 나 주도적으로 공부할 거야. 나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우러나는 아이들은 사실 코칭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요. 그죠? 근데 그 주도성을 그러면 아이에게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너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네네. 그죠? 네. 본질적으로. 네. 그래야 이제 본인이 이제 나가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이제 뭐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막 하려고 한다. 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난 너무 어렵다. 이런 이제 팁을 얻고자 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 아이는 사실 공부에 흥미가 없습니다. 대학교는 잘 보내고 싶은데 흥미가 없는 우리 아이를 최대한 어떤 스킬, 어떤 좋은 팁 이런 게 있다면 짧은 시간을 자기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이제 국어 점수를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팁을 얻고자 하는 어머님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항상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이 100% 주도적인 아이들이 이제 많지는 않아요. 주도적인 아이들은 사실 극소수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학기 초기에는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 동기부여하는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가? 우리가 왜 인문계를 가는가? 우리가 왜 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가? 국어 성적이 뭐 어디까지 어떻게 중요한가? 이제 이런 어떤 밑바탕이 되어야만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네.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을 모색해 가는 맞아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의 고민들을 아마 정확하게 지금 잘 포착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논의하고 얘기를 주고받는 이 과정에서 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맞아요. 조금의 인사이트라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3 한 11월, 12월 정도가 되면 이제 중학교 과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준비하면 12월, 1월, 2월 해서 한 석 달 정도, 네. 빠르면 11월 달부터 한 넉 달 정도의 시간이 사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시간 동안 착실하게 내가 고등학교를 지금부터 잘 준비해 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보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이 패턴이 되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시기가 굉장히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또 좋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면 정말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몰라요. 뭘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될지.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들으셨다가 잘 코칭을 해 주시면 맨 땅에서 시작하는 학생들보다는 네. 훨씬 더 음. 그 성공적으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아지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선생님,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네네. 아이 학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책도 읽히고, 네네. 그래서 국어 관련해서 이제 고등학교의 성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이제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찾고 싶어 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인데, 아이가 책을 많이 읽고 자랐어요. 네네. 논술도 시켜봤어요. 네네. 네, 최대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근데 아이가 중학교 때도 국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 또 이런 아이가 이대로 그냥 고등학교를 가면 이상하다. 나는 책이 좋다 하니 책을 많이 읽히고 논술 관련해서도 뭐 학원도 보내고 아이와 끊임없이 이런 책 관련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성적은 왜 이 아이의 책 양과 관련이 없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학부모님들 위해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요약하자면 네.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읽었다. 근데 성적은 안 나온다. 네. 그거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죠. 네네.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네. 어쨌든 요인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은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키마, 배경 지식이 그만큼 네. 넓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지문, 제시문, 뭐 수업 자료가 오더라도 네. 이게 기존에 깔려있던 배경 지식과 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제시문이 연결이 되면 이걸 한층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네. 없다고 가정하면 네. 챗GPT가 뭔지 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뭔지 이게 확 다가오지 않지만 선생님의 밑바탕에 이미 배경 지식이 있어요. 네.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뭔가 만들어내는 그렇죠. 인공지능 이렇게 딱딱딱 연결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학생은 책을 많이 읽은 것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 학생이 그 시험의 출제자이신 선생님의 수업을 네. 얼마만큼 몰입해서 집중해서 내가 듣고 또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했느냐 여부. 그 다음에 네. 또 이 학생이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막 문제를 맞아요. 풀어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 학생이 네. 문제를 푸는 어떤 스킬 네. 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일 있거든요.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을 네. 수도 있고 네. 또 이 학생이 그런 시험을 준비해야 할 어떤 그 방법이나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또 게을리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단편적인 연결을 짓는 거고요. 그래서 네. 다양한 요소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네. 제가 봤을 때요. 네.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네. 어떻게 하면 이 네. 국어를 내가 잘 준비를 해서 3월달 딱 개학을 했을 때 큰 충격 없이 국어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늘 네. 학부모님들이 좀 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이제 아이가 분명히 충격은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각오는 하세요. 왜냐면 대부분의 정말 거의 100%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워요, 선생님? 이제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이제 고1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한 이제 허탈감과
자괴감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학부모님들께서 좀 예방주사를 놔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다. 이거 한 번쯤은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그 기출문제 있죠. 네네. 이런 건 어떻게 공개 안 되나요? 아마 주변 그 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학교도 이게 있고. 학교마다 네, 다른 것 그죠? 같더라고요. 다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풀어보게끔은 못하더라도 한번 보여줘 보면서 계속 예방주사를 놔야, 내가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는구나.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일단 시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것부터 우리 아이가 중3 말 때, 이제 할 거 없을 때, 네, 중간기말 다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만 남은 이 시기에 어떤 것부터 좀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요, 네.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 공부는 영역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기 말하기 화작이죠. 듣기 네. 말하기는 읽기는 독서고요. 네. 비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 다음에 문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법이 있죠. 네. 문법이 있는데, 근데 선생님, 네. 이 영역들 중에 공부에 딱 끝이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 것 같아요? 공부의 끝이요? 네, 그러니까 이 영역들 중에서 내가 여기까지 딱 공부를 하면 알 것 같아요. 뭔데요? 문법이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문학은요, 네. 사실 끝이 없잖아요. 맞아. 이게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나올지를 네. 그리고 사실 수능에 이제 그 출제 지침에 보면 네. 그 이제 학생들 이제 그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안내 책자라든지 보면요. 네. 국어는 범위가 전 영역이에요. 너무했어요. 이거 너무 네. 잔인해요. 그러니까 전 영역이라는 것은 네. 범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죠.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있다. 끝이 있는 영역은 문법입니다. 이 문법은 내용 요소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내용 요소가 뭐 단어, 문장, 의문, 뭐 국어사, 뭐 이렇게 딱 영역이 정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학생들이 겨울 방학 때 네. 반드시 끝내라. 반드시 끝내라. 끝내야 되는 거죠. 네. 다른 건 몰라도 네. 겨울 방학 때 문법만 끝내면요. 아.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네. 3월 달에 선생님께서 네. 문법 수업을 하실 거예요. 네. 네. 하시면 네. 내가 이미 다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대답을 하겠죠? 네, 대답도 이제 또 나올 너무 수 있겠죠? 네네, 네. 대답을 또 너무 이렇게 너무 잘해도 안 되나요? 너무 교만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네, 친구가 답이 없으면 면 딱 답을 이것도 함으로써- 팁이네요. 팁입니다. 꿀팁입니다. 바로 대답하는 네네. 것도 조금 꼴보기 싫을 수 있다. 친구 관계를 위해서. 네네. 네네. 그래서 좀 네. 겸손함을 좀 겸손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네. 선생님께서 이미 얘 뭐지? 그죠. 네. 천재인가? 이제 이런 생각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수 문법에 있죠. 대해서. 네. 그러면 내가,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런 거야 라고 네. 대답을 함으로써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문법 박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문법은 반드시 끝내고 가시면 이런 교과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 학생에게 굉장히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문법은 네.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네. 깔끔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하면요. 그 뒤부터는 내가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다시 한 번 더 복기하고 그다음에 또 복습을 하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것을 내가 감각적으로 유지만 해도 충분히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네네. 너무 많아요. 네. 국어 문법 저도 최근 이렇게 이제 막 아이들 최근에도 이제 문법 관련해서 이제 시험도 내고 이제 시험 문제 출제도 하고 이제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문장론도 하고 이랬지만 아이들이 사실 그렇게 겨울방학 내에 끝낼 만치 사실 그렇게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것도 문법도 또 갈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또
뭐 고1 문법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고1 문법 나름 조금 범위를 좀 정해준다면 이걸 전체 다 끝내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저것 뭐 문학도 하고 뭐 독서도 하고 막 이러기보다는 네. 문법 하나를 확실하게 끝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뭐 읽기, 그 다음에 독서 이런 공부들은 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끝이 없어요. 네, 이게 맞아요. 끝이 없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네.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겨울방학은 뭔가 내가 특별하게 어떤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무언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네. 아주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겨울방학 때 우리가 적어도 한 두세 달 정도면 네. 충분하다라는 거죠. 충분합니다. 음. 선생님들이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문법의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지만 네.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쪼개서 날마다 조금씩 공부를 하면요. 겨울방학 내에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교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시중에 나와 있어요. 우리 또 오마국 선생님 네. 네, 또 이제 문법 네네네.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네. 제 오마국 채널에 네. 들어가시면 또 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짧게 영상들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선생님 채널을 보니까 네네.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몰입할 수 있게 잘 해주셨고 또 네네. 요즘 애들은 길면 영상을 안 봐요.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주 짤막하게 한 5분 이내로 끝내는 네, 그런 네. 어떤 문법을 잘 해주셨고 네네. 근데 제가 문법 공부의 팁을 저도 살짝 네네. 보탠다면 네. 근데 처음에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거 뭐 이제 뭐 처음에는 공부 양에 일단 아이가 좀 체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언제 한다고? 막 이러면서 나보고 하라고? 막 이런 어떤 체할 수 있는데 막상 이제 하나 두 개씩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만 힘들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또 이제 이게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고 그 다음 공부하는 게 여기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요거 덕분에 조금만 공부한다면 많은 걸 알게 되는 게 문법의 어떤 공부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를 잘 보고 좀 힘들더라도 해놓으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영역들은 뭐 그다지 나에게 힘든 일이 아닌 그래서 훅훅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꽤나 중간에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문법 공부에 대한 조금 처음에는 어떤 책기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월을 목표로다가 문법을 좀 마스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기초 지식을 쌓아만 놓으면 조금씩 보태지는 네. 것들이 이게 확장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겨울방학 시기에 문법만 끝내놔도 네. 굉장한 자신감, 국어 영역 중에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그 문법을 나는 끝냈다라는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안정감, 자신감 그런 것들이 다른 영역에까지 시너지를 낼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문법을 공부하실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시중에 보면 뭐 2주 만에 끝내고 뭐 3주 만에 끝내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저도 수업을 그렇게 구성하고 그렇게 수업을 해왔지만 2주 만에 3주 만에 보세요. 이렇게 국어 문법이라는 분량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씩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아니면은 이만큼씩 막 때려 넣듯이 넣어가지고 단기간에 끝내서 내가 그걸 소화시키는 게 더 낫겠어요? 당연히 전자겠죠. 전자죠.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문법은 조금씩 천천히 제대로 명확하게 그리고 그날 배운 개념은 내가 학생이 입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뭐 2주, 3주짜리 어디 뭐 특강을 듣고 그래서 그 특강을 들으면 마치 내가 그 지식을 다 마스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막상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절대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요. 저 정말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아이가 1강, 2강만 딱 들었을 때 얘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판단이 되면 요걸로 겨울방학 때 문법을 끝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느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분량이 많은 게 뭐냐면 네. 문학이에요. 문학입니다.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문학은 현대문학, 고전문학으로 또 나눠지고요. 네. 또 그 현대문학, 고전문학은 다시 시, 소설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그러면 그 많은 시와 소설을 네. 어떻게 다 공부를 하느냐? 못합니다. 다 못하죠. 다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와 소설에 관한 이론 공부를 명확하게 하세요. 네, 이론. 이론. 그래서 그쵸. 이론 공부는 네. 사실 EBS 강좌만 들어가도 이론 강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네. 중학교 때 했어요. 맞아요. 애들 뭐 비유법, 맞아요. 그죠? 시 갈래, 네. 뭐 웬만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뭐 익숙할 거는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그 이론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뭐 조금 좀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학과 관련된 교재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개념서들을 가지고 네. 만약에 관련된 강의가 있으면 네. 강의와 연계해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 교재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유튜브로 네. 배워서 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시기예요. 뭐라고요? 유튜브로 배워서 네. 어떻게 메달을 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영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정보를 얻은 건데 그 아프리카의 어떤 선수가 네. 그 나라의 이제 창던지기 네.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근데 이 선수가 나중에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고 그다음에 세계 선수권에서는 금메달을 따고 네. 그래서 이제 기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코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도 없이 그렇게 메달을 땄느냐 했을 때 제 선생님은 유튜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네. 각각 그 문학의 이론, 네. 이론을 중학교 때 배웠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또 문학 이론은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마스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에 되게 공감을 음. 하는 게 이론을 공부할 때 단순히 그냥 뭐 외우기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또 다른 시들이나 문학들이 활용이 돼요. 그럼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게 사실 개념을 공부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또 작품을 다루게 되고 이 부분이 왜 뭐 감정이입이지? 나는 이 부분에 감정이입이라는 게 못 느껴지는데 그럼 또 다른 감정이입과 관련된 또 다른 시를 예로서 또 든 부분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공부라는 게 말이 개념 이론이지 사실상 이제 실전을 시작하는 기본 시작 스타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가 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그 고등학교. 네, 내가 자기가 갈 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어 교과서를 네. 이제 어떻게 이제 구하셔야 되겠죠. 처음부터 네. 끝까지 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요? 아니, 학생이. 학생이. 네네. 그래서 학부모님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고등학교는 해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바뀌죠. 그러니까 뭐, 알 수 없어요, 네, 사실. 전입, 전출도 있고, 네. 선생님들 막 또 새로 오시기도 하고, 네. 또 만약에 사립이라 하더라도 네. 그 안에서 또 학년이 또 바뀌죠.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바뀌면 네. 그 선생님들이 국어 수업을 재구성을 해요. 재구성이라면 그러니까 국어 교육 과정을 네.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는 이 작품이 실려 있지만 네. 이 작품은 학생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작품이어서 다 다른, 다르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네. 배제한 채 네. 이제 우리가 학원에 가면 네. 야, A 고등학교니? A 고등학교 국어고사서는 이거야. 그래서 진도를 막 뺀단 엄청 말이에요. 빼죠. 그런데 그 네. 배운 게 안 네.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엄청 크죠.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네. 주도성, 네. 주체성. 네. 그래서 본인이 시간이라는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 그 재원. 근데 문법은 상관이 없어요. 문법은 어떤 교재든 어떤 교재든 어떤 선생님이든 다룰 수밖에 없고 만약에 1학년 때 뭐 요 부분은 안 다뤘다. 그러면 2학년이나 3학년 때 반드시 다루잖아요. 수능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문법에 두는 거예요. 확실한 문법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문학은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아직은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작품들 정도 그리고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 정도 요 정도만 공부해놔도 많이 했다.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음. 고등학교 예비 네. 고일로서는 최대한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마 네. 학부모님들은 불안하실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학원 얘기하셨는데 네. 정말 이제 학원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교재가 번지르르 해요. 네. 보면 막 네. 두껍고 자기 이름 딱 걸고 무슨 국어 논술 학원 막 이래가지고 특히나 그 주변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뭐 국어 학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뭐 문제 내는 패턴을 자기가 막 연구했다. 난 다 알고 있다. 뭐 어떤 선생님이 돼도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교재를 막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서 좀 학원 다녀야 되나? 정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사실 반신반의하고 이런 마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이에게 그렇게 조금 서포트하는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꼭 정말 학원이 필요할까요? 이게 또 이제 공교육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학원 필요합니다라고 어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마음에 좀 안정을 학원을 안 보내도 돼라는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말씀을 해주신다면 학원 꼭 네. 보내야 하나요? 이제 우리가 사실 학교 수업 시수만으로는 네.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국어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고려 가요를 가르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고려 가요 그 많은 작품들을 다 네. 가르칠 수 없잖아요. 없죠. 한 학기 끝나요. 못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네. 학생들에게는 고려 가요에 대한 네. 개념과 장르적인 특성들을 설명하고 네. 그것들을 잘 구현한 작품 한두 개 정도를 가르치잖아요. 하나. 그리고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래도 네. 학교에서 이제 보충 수업이 네. 거의 있었죠. 있었고 또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활용을 했었냐면 수업 시간에는 요 작품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려 가요 작품들은 보충 수업을 통해서 네. 다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네요. 그때는 좋았는지 몰랐죠, 저도.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고려 가요를 배웠어. 네. 작품 하나를 배웠어. 네. 그러면 나머지 작품들이 네. 시험에도 내신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맞아요.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 학원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방법들이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성이 강하고 주체성이 강하고 그리고 혼자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면 네. 그런 친구라면 EBS 강의로도 충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설 인강 같은 거 있죠. 네. 사설 인강. 맞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것만 충분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면 사실 인강을 듣거나 EBS를 들으려면 네. 정말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맞아요. 혼자 자기의 스케줄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네. 이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학원이나 사교육의 음. 도움을 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학생의 개별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공교육이 있지만 학원을 폐지해야 된다. 전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려 시대부터 과거 시험이 실시될 때부터 사교육은 있었어요. 있었죠. 초 막 켜놓고 네. 초 꺼질 때까지 빨리 써봐라 막 이런 거 막 했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교육을 지금 뭐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니고 네. 우리 아이가 성향에 따라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게 하시고 또 그게 아니라면 또 학원 가는 시간 또 아껴야 되고 또 선생님 또 맞아요. 학원 갔는데 또 선생님이랑 성향 안 맞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에서는 다 가능하잖아요. 네. EBS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네. 내가 대표 강의 하나씩 들어보고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따져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실속을 따지려면 또 인강이나 EBS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요지는 결론은 학교에서 하는 수업만으로 하는 것은 호수에서 붕어 잡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더 하기 위해서는 바다나 계곡이나 이런 데로 나아가려면
자기 주도성이나 주체성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조금 부족하다면 그런 것들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호수를 넘어서야지 그렇죠. 내 국어 능력도 넘어설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인 맞아요. 거죠. 네네. 네. 이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네.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공부는 투트랙이다. 투트랙이다. 투트랙. 네. 네. 이게 뭐냐면 네. 우리 모든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네. 필연적으로 내신 지필평가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3 11월 달이 되면 수능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 수업을 듣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요. 네, 기본입니다. 네, 기본입니다. 열심히 들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 내신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출제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출제자 직강을 내가 잘 소화만 하면 맞아요. 잘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능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투트랙입니다. 우리가 아까 수능 국어의 범위는 전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영역. 예. 근데 이 전 영역은요, 네. 전 영역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전 영역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보세요. 네. 오늘 고려가요를 배웠어요. 네. 고려가요에 예를 들어서 청산별곡을 배웠어요. 네. 청산별곡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트랙을 하나 더 놓으라고 한 거는 청산별곡을 내가 배웠으니 이 개념과 이 지식을 가지고 네.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네. 동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죠? 할 수 있죠. 네.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동동을 공부하는 거죠. 해야 돼요. 네. 동동 말고 다른 고려가요를 다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동동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투트랙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고려가요를, 준비하고. 네, 고려가요를 이해하고 네. 또 내가 고려가요 작품을 하나를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동동을 공부하면 내가 계곡으로 가게 되고 바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공부함으로써 고려가요에 대한 개념과 처음 마주치는 고려가요를 해석하는 어떤 그 시행착오, 네. 그 능력이 생겨나겠죠. 맞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내가 한 작품만 더 해볼까? 그럼 한 작품을 더 하면 네. 내 시행착오는 한 번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내가 전혀 처음 보게 되는 작품이 와도 내가 그래도 당황하지 않아요. 네. 내가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네. 내가 낚싯대를 딱 했는데 이전과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힘으로 누군가가 뭔가를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네. 내가 그래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처음에 붕어 이렇게 잡다가 맞아요. 갑자기 가서 이상한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래서 투트랙은 거창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웠어요. 네. 그러면 김소월의 또 다른 작품 하나를 더 보는 거. 그게 투트랙입니다. 그래서 네. 김소월의 작품을 진달래꽃을 배우고 김소월 전집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김소월의 또 다른 작품 하나 더. 이렇게 해서 투트랙을 가면 자 보세요. 요 첫 번째 트랙은 내가 내신 공부를 해서 네. 내신 지필평가의 결과를 좋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는 공부는 네.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점점 동기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트랙이 두 개였지만 네. 결국 하나가 되고요. 네. 내가 내신 공부한 것이 결국 수능 시험장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맞아요. 수능 트랙은 결국 이것이 나도 알게 모르게 내신 공부에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내신 잘하는 애들은 수능도 잘해요. 수능 잘하는 애들은 내신도 잘 나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제가 정리 잘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네.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은 무지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것을 네. 끝없이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준비해서 상승곡선을 탈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맞아요. 시기다. 네.
자, 그러면 이 겨울방학 때 이 시기를 국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자, 일단 다른 건 다 몰라도 국어 문법은 반드시 네. 끝내라. 끝내자. 끝내자. 네. 그다음 그 이외의 영역들, 네. 특히 문학 같은 영역들은 네.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개념들, 장르에 대한 개념들, 그 개념을 철저하게 마스터하자. 네. 마스터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진학할 고등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어딘지를 알아서 네. 그 교과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텍스트들이 있는지 한번 쭉 정독을 하시면 네. 제일 좋고, 네. 그게 뭐 정독까지 좀 힘들다 그러면 네. 적어도 문학은 발췌독을 하셔라. 네. 그래서 요 작품이 실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막 깊이 파고들 것까지는 없고, 네. 왜냐면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네. 또 선생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적어도 그 강좌를 EBS나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서 그냥 강의 정도, 너무 강- 많죠, 어, 어, 어. 요새. 네, 그래서 네. 강의 하나 정도만 네. 이렇게 들으면서 네.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하는 정도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공부는 투트랙이다. 그래서 하나는 네. 내신이고 하나는 수능인데, 요거는 학교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네. 요거는 자기 주도적 주체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요것이 요렇게 가는데, 이 두 번째 트랙이 네. 어마무시한 많은 양의 학습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업 시간에 한 거, 곁다리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네. 결국 요거는 동기화가 돼서, 내신 트랙은 수능에 도움이 되고, 수능 트랙은 내신에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요렇게 동기화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만 숙지하시면 네. 어머님들이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한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맞아요. 그래서 만족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네. 되게 이 시기 중요한 시기야. 그쵸.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해. 이걸 아. 말할 수 있는 것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내가 어떡하지? 학원에 맞아요. 가서 물어볼까? 이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네. 이번 시간에 숙지하시면 네. 아까운 시간이 아닐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15년 동안 국어 고등학교에서만 근무하신 고인물입니다. 네, 우리 고인물 선생님.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